내일장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진짜 어떤 수급이 들어오게 될지 여부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장 빅피처 같이 그려보시죠.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어떤 쪽이 강할까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를 했죠.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눈여겨보신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와, 여기 YOY 좋은 건 알고 있는데 MOM도 좋네. 깜짝 놀라신 쪽 화장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넘버가 찍히고 있다라는 쪽에서 확실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한 매크로 상황에서요. 심지어 대미 수출 1위입니다. 프랑스를 이겼다라는 얘기가 한 번 더 휘몰아쳤죠. 화장품이 사실 작년에 강했잖아요. 올해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보세요? 작년보단 못할 겁니다. 아. 이제 결론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화장품을 보게 되었을 때 작년 상반기까지 강했고 2년 전에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K-뷰티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적을 또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았던 실적이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의 랠리가 1년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꺾이게 되었던 것은 우리의 기대치는 지금 이마만큼 왔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군들이 갑자기 미스를 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실망감과 더불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작년 반년 동안 좀 쉬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화장품 수출 쪽에 대한 데이터가 안 좋은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YOY 대비했을 때 계속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MOM, 그러니까 월별 따지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도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수치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 특히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역대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현재 지금 굉장히 K-뷰티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앞서서 설명 굉장히 잘해주셨다시피 프랑스 제품을 제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일본을 또 다녀왔는데요. 그때 일본 화장품들보다는 한국 화장품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로맨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토니모리라든지 마녀공장이라든지 또 이제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만 파는 한정품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흐름들 자체가 해외에서 나가 보시면 굉장히 잘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69, 12 올리브영 세일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제가 이제 올리브영 세일 같은 데를 마지막 날에 가니까 건대 이런데 한국 사람 안 보이고요. 외국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지금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펀더멘털로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는 굉장히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좋은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 쪽에 대한 개선 흐름들이 더 나와줄 필요가 있긴 한데 전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까지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금씩 선별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1분기를 보게 되었을 때도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 함께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외국인들이 K 스킨케어를 굉장히 따라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다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작년에 이미 다 화장품 올라갔을 때 근거가 됐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인데 차라리 용기 쪽을 보자. 펌텍코리아 그리고 토니모리가 같이 브랜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종목군에 대한 성격은 조금씩 다른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발로 움직이는 종목군이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급의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군이다 보니까 나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종목군을 선택해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을 보시면 계속적인 주가에 대한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에 올라왔던 주가를 대부분 다 회복한 모습들. 결국 지금 인기 있는 화장품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결국 이 인디 브랜드를 담아내는 용기 같은 경우도 실적 호조세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는 데다가 더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들까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토니모리라는 기업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토니모리입니다. 이제 토니모리이기는 한데 항상 이 기업을 보게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9,5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지금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으니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윗꼬리가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급등했을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 라인대, 그러니까 관심 별로 없을 때 그때 접근을 하셨다가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때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21선 좀 만나면서 다시 좀 간다면 폭발적으로 갈 수 있을지, 하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물론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섹터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 오늘 시장이 오른 게 이게 일정 부분 쇼커버링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싶네요. 팀장님이라면요. 저는 이제 현재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다 보니 저는 그래도 내일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려가 미리 선반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저는 그 결과치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결국은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관망 흐름들이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망의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포인트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마감 대기 중인데요. 오늘 시장은 반등장으로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어제는 공매도 재개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4월 1일 오늘 만우절이기도 해서 거짓말처럼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하게 각각 1에서 2%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2,530선 부근까지도 갔었는데 21선쯤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3%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2.7% 정도 강세로 691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좀 빠져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에서는 4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지켜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개인들도 1,000억 원 가까운 물량 거래소에서는 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들도 1,600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등 일단 양시장에서 개인들의 포지션도 좀 갈렸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1,700억 원 이상 사는 등 양시장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주도 업종들 어제와는 다르게 빨간불을 강하게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일단 IT 투톱이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요. 특히 4월 8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일정 앞두고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7% 강세로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9만 7천 원, 8천 원 그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HPSP,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20위권까지를 놓고 보더라도 이 양시장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이 하락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2% 넘게 내렸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까지 모두 다 쉬어가는 반면에 삼성 SDI는 오늘 2.7% 강세를 보이면서 특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한 분위기 형성됐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넘게 올라갔고 어제 대체적으로 쉬어갔던 만큼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셀트리온과 HLB, 클래시스,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올라갔고 알테오젠도 어제 소폭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4%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수출 호조와 관련해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톡신 관련해서도 휴젤 같은 종목들 강했고요. 파마리서치나 루닉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에 관세 영향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반등에 성공한 대표주들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현대 모비스도 0.3% 정도 소폭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HL만도나 SL, 한온시스템,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조선주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등 모두 다 상승불 켰고요. 어제 쉬어갔던 게임주도 오늘은 일제히 오름세 그리고 전력설비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고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특징적이었습니다. 8% 가까이 오름세로 마감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관련주들 좋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4%가 넘게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마지막으로 한화그룹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분 승계 관련된 이슈들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오늘도 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7%가 넘게 올라갔고요. 방산주 어제 이어서도 오늘도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오늘도 58,8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콜마홀딩스 어제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4%가량의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이외의 종목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일정을 기다린 가운데 좀 정치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동차 그룹주, 부품주 같은 종목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IT 투톱 뒤를 이어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화 그룹주들 대거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모티브링크 눈에 띕니다. 12%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정치 개별주들이 일부 상한가 여전히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TXR 로보틱스, 소방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해서 불거지면서 오늘도 14%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모티브링크 같은 종목들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알테오젠도 4% 넘게 올라갔고 비만 치료 관련해서 펩트론도 15%대 급등으로 마감지었습니다. 4월의 첫 거래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4월 1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자, 반등장 확실하게 선 보여졌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내일 과연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슈를 또 확인하고 새로운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지 등등 체크해 볼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조용히 신고가 간 쪽이 또 있습니다. 팀장님. 휴젤이라든지 파마 리서치라든지 지금 조용히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강하다. 역시나 넘버, 특히나 이렇게 정직하게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곳이 있네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내일장 공략 섹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로 그쪽인 것 같아서 한번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미용 의료기기는 꺾이지가 않는 거네요.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신고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증권가에서 분석하기에도 지금 목표 주가도 36만에서 44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마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군들 역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이제 5월 2일에 임시 공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돌았습니다. 5월 1일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고 5월 2일에 만약에 임시 공휴일이 진행이 되면 3, 4, 5, 6 쉬고 6일 동안에 황금 연휴가 마련이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뭐 소비를 한다든지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그에 앞서서 준비하는 종목군들, 이제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톡스를 맞는 분께 여쭤보니까 보톡스 효과를 보기 위해선 보통 2주에서 3주 전에 맞아야지 그 뒤에 효과가 예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5월 첫째 주에 여행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월 이제 중간 때부터 보톡스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때쯤 되면 중국인이라든지 혹은 그 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또 놀러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에 대해서 굉장히 긴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연차를 쓴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연휴가 있을 때마다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혹은 여행을 가는 문화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결국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의료관광 쪽에 대한 트렌드가 요즘은 피부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해서 결국 가성비로도 굉장히 유명한 쪽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실적도 굉장히 좋고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스토리까지 계속해서 덧붙여주고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리가 붙어 있고 사실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더 확장성을 품고 있다면 종목 계속 잘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주가 궁금해지는데요. 팀장님, 오늘 어디 종목입니까? 휴젤이네요? 네, 고가를 가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MTN에서 이 코너 말고 이제 2시 때쯤에 다른 코너를 진행을 했을 때도 휴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을 때 왜 종목 갖고 왔냐? 신고가를 가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선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미국 쪽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중국과 유럽, 미국이 보톡스 3대 시장인데 거기에서 미국 쪽에 대한 진출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크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만큼 국내와 이제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와주고 있기에 저는 이 기업은 상승세가 계속 나오더라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3월 초부터 시작해서 긴 박스권 라인대를 그리다가 오늘 이 라인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라인대를 돌파를 했기에 만약 34만 원 라인대만 크게 뚫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한 40만 원 라인대까지 잡고 손절 라인은 하단에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